네, 좋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겸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멋졌죠? 오늘 그 증시가, 굉장히 셌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셌어요. 제가, 이, 지수를 보면은, 선물지수 튀어가 버리잖아요. 네, 280포인트 제가 간다 그랬는데, 280은 어렵지 않게 간다 그랬죠? 네, 뚫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결국 여기 뚫었죠. 이 자리를 뚫었습니다. 자, 이 자리를 뚫어놨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새로운 지지선,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더 셀 겁니다. 하지만 개입이 발생된 이 자리는 결국에는 향후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지만 어찌 되었던 간에 굉장히 장 자체가 이제 살아났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살아났고, 물론 이 시세가 미국처럼 대세 상승이 이어질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열어놔야 되겠지만, 저는 기술적으로 봐요. 코스피가 오늘 종가 2130포인트를 갔을 때 기술적으로 보면은 3중 바닥이 나왔죠. 3중 바닥이 나오면서 N자로 이제 치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부터 바닥을 다지고 상승 N자죠. 그럼 이 N자의 각도가 여기에서 여기의 그 각도. 네. 여기에서 여기의 이 각도. 그 다음 여기에서 여기의 각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각도와 이 각도를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떤 게 나오느냐 그게 이제 알아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제가 먼저 기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적으로 음, 이 각도의 포지션, 그러니까 여기의 기준, 여기가 결국에는 1900포인트 1915포인트로 가정했을 때 대략적으로 1915, 약 200포인트, 180포인트 올라갔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그렇죠? 2019에서 180포인트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디 딱 나옵니까? 2200까지는 일단은 확정적이다.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자로 가는 거죠. 2200까지는 가는 코스입니다, 여러분들. 자, 가는 코스니까 여기까지 시황은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더군다나 연기금이 우리나라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그 비중을 18%라고 거의 가정을 해놨잖아요. 18%를 해놓은 상태에서 지난달에는 10월달에는 이제 좀 연기금의 매도세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연내까지 10조의 그런 매수 가량의 여력이 있습니다. 매수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연기금에 또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죠. 그러니까 연기금이 코스피에서 거래소에서 1367억 1367억의 매수세가 세게 들어왔습니다. 네, 세게 들어왔어요. 자,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외국인 물량들을 연기금이 다 받아줬다면 여기서 연기금들이 어느 정도 차익을 실현하다가 다시 매수에 가담하면서 올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연기금이 최근에 산 종목들을 뭐냐라고 우리가 본다면은 이런 섹터를 보면은 모두투어라든지 어떤 하나투어 이쪽에서 연기금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삼성 SDI, 그 다음 제가 다 업종 대표 종목을 볼게요. LG화학이라든지 그리고 IT의 선두주자 삼성전자 연기금이 엄청난 매수세죠. 그 다음에 LG전자는 최근에 팔고는 있지만은 연기금의 매도세가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섹터가 연기금이 어디 쪽으로 몰려 있냐면은 싼 종목에 베팅이 들어왔다. 싼 종목에 베팅이 들어왔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오늘 롯데쇼핑에서도 연기금이 16,000주
가량이 들어왔습니다. 연기금 쪽에서도. 그러니까 싼 종목들 있죠. 그동안 주가가 싸게 거래가 됐거나 저평가가 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초강세가 저는 한번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공개방송에서도 예전에 파라다이스라는 그런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라다이스 치고 가죠. 그렇죠? 겸손, 네, 짱구님 안녕하십니까? 겸손이 또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을 또 거점 삼아서 제가 활동하고 있잖아요. 파라다이스의 중국인 관광객 수요와 어떤 호캉스, 올해 여름에 호캉족들이 이용했었던 그 실적 자체가 파라다이스가 좋기 때문에 저는 파라다이스의 주가도 앞으로 긍정적으로 저는 그렇게 봤었던 사람입니다. 이거는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고요. 23,000원대까지는 더 올라가겠죠. 파라다이스는요. 추가적으로 23,000원까지는 보시면 되겠고, 뭐 갈라쇼라든지 어떤 디너쇼, 그리고 이탈리아 셰프가 와가지고 뭐 1인당 20만원 뭐 프로모션해서 어떤 뭐 와인이라든지 스테이크 뭐 코스 요리 이런 다양한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파라다이스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뭐 7만원권과 뭐 어떤 온더플레이트 뷔페 식사권 2인이라든지. 더 레인저님 구독 5개월 감사합니다. 네, 레인저님 5개월 연속 구독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레인저님. 네. 그런 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굉장한 주가의 안녕하세요. 앞으로 시너지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레인저님 안녕하세요. 네, 세은님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모드투어 하나투어 얘기한 대로 그대로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알파벳님. 네. 모드투어 하나투어, 그렇죠. 왜 겸손히 하나투어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자리에서 완전 바닥권에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하나투어를 제 말 듣고 사신 분들은 약 30%의 수익률이 나왔을 겁니다. 네, 고고님 안녕하십니까? 30%의 수익률이 나왔어요. 지금 차트 보세요. 차트가 여기서부터 4만원에서 지금 5만원대까지 갔잖아요. 대략적으로 제가 드린 그거를 봤을 때 약 30%의 하나투어의 수익률은 이미 나왔습니다. 한 정확히 한 27, 26으로 저는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어떤 한 회원분이 지금 현재 27% 수익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여행객이냐? 왜 여행 세터냐?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바보들이 많습니다. 네, 이 시장은 바보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왜? 어떤 바보들이 많냐? 가난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여러분들 한 가지 이거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신세계 센텀점 가보잖아요. 신세계 센텀점에 샤넬 매장이 있습니다. 샤넬 매장을 보면은 거기는 항상 줄 서 있어요. 거기 항상 줄 서 있어요. 항상. 제가 그걸 보면 갈 때마다 느낀 게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렇게 가난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단톡방에서도 기사 하나를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 단톡방에 다들 보셨죠? 기사 하나를 제가 일본에 관련된 그런 기사를 보냈는데 다들 위기의식을 느끼셨을 겁니다. 공감도 가셨을 거고 위기의식 또한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인천공항에 가보면은 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인천공항 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여행객들이요. 일본만 이제 요즘에는 좀 안 갈 뿐이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행객들 가난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힐링, 욜로족, 오늘만 사는 사람들, 지금 즐겨야 인생은 지금 즐겨야 정답이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죠. 굉장히 이게 위험한 겁니다. 여행을 갔다 오면 어떤 힐링도 되고 어떤 동기부여가 되면서 그래요? 그거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쓰는 거예요. 여행을. 네, 유빈님 안녕하십니까? 뭐 1, 200만원 쓰는 것은 우습습니다. 뭐 저가 항공 이용해봐야 뭐합니까? 가서 다 쓰는데. 비행기 티켓이 왕복에 예를 들어 뭐 한 30만원이라고 칩시다. 어디 가는데. 뭐 태국 가는데 한 30만원이라고 해요. 아꼈다고 막 좋아하죠? 비행기 값 미리 예약해가지고 저렴하다고. 가서 얼마 씁니까? 그 이상 씁니다. 할인 받았던 거 그 이상 계속 쓰는 거예요. 100만원, 200만원 쓰는 것은 우습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구입을 하실 때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올라가는 물건을 구입을 하시는 게 부자가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니까 그게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부자가 앞으로 될 사람들,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들,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죠.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값비싼 물건을 살 때 향후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사지 떨어지는 것은 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부자들의 습관이에요. 자수성가했었던 그런 사람들의 현재의 습관입니다. 제 주변에 지인들을 보면은 진짜 그 부자들 보죠. 자수성가 부자. 저는 기본적으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뭐 부모한테 막 물려줘가지고 하는 뭐 지인들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자수성가들이 저는 많아요. 그런 부자들을 보잖아요. 돈을 함부로 이렇게 쓰지 않아요. 막 명품을 막 구찌, 뭐 돌체인가바나, 어떤 뭐 샤넬, 뭐 여자로 치자면 뭐 샤넬, 뭐 발렌시아가 이런 거 안 사요.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부자인 척 하기 위해서 사는 거지. 진짜 부자들은 웬만하면 안 삽니다. 웬만하면.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왜? 그들은 그걸 알고 있죠.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물건을 살 때 내가 이거를 어떤 채권을 산다든지 주식을 산다든지 다른 투자의 수단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더욱더 많은 부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부자가 되는 거고 경제가 좋아도 더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경제가 좋든 안 좋든 간에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그런 방향이다. 그래서 경손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하는 얘기.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서 모아가는 겁니다. 주식을 사고 팔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언제 파는 거죠? 언제 파는 거냐? 경손, 야, 너는 그러면은 주식을 언제 파는데 언젠가는 팔아야 될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언젠가는 팔아야 되겠죠. 주가가 단기간에 3배, 4배 올라갔을 때. 며칠 안 돼가지고 3배, 4배 올라갔을 때. 그때 파는 거죠. 왜? 비이상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가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 이마트처럼 어떤 하향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을 경우, 예상이 됐을 경우, 앞으로 산업은 제조업보다는 어떤 헬스케어라든지 한류라든지 여행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쪽 섹터로 옮긴다든지, 그거를 알면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수익이 발생이 되겠죠. 왜? 선취매가 됐으니까. 그 기업이 그동안 2배 올라가고 3배 올라가고 5배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이 기업의 성장세가 없다고 판단되면은 매도하는 거죠. 1000만원을 5천만원 만들어 놓고 5천만원을 다시 새로운 먹거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파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보다 더 좋은 회사가 나타났을 경우, 그러면은 일부 매도하고 그 회사를 사든지 아니면은 전부 매도하고 그 회사를 사는 거죠. 내 생각과 반대로 움직였을 경우, 경영진이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거와 반대되는 그런 안 좋은 경영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매도를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거는 내 생각과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를 매도하고 SM을 뭐 이렇게 갈아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JYP라든지 뭐 이런 등등이 차선책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기 여러분들 내가 오늘 방송에서 이 겸손은 지수도 정확하고요. 지수를 맞추면 있잖아요. 지수를 어떤 그런 예상된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흘러가면 겸손은 또 지수 거의 100, 그냥 거의 100%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지수 맞추는 거. 그러면 종목은 따라가는 거죠. 선으로 올라가거나 따라 올라갑니다. 이미 화장품 주식,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에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치고 가버리잖아요. 네이버 치고 가고요. 카카오 치고 갑니다. 벌써 수익률이 30, 40%, 50% 나옵니다. 30%에서 50% 수익률이 벌써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방송 제목에서 직장인들도 충분히 부자 될 수 있다라는 제가 방송 제목을 붙여놨는데 여기 직장인분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나는 지금 현재 직장인이다. 월급 받고 있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보통 여러분들 월급 200만원에서 한 300 정도 받으실 겁니다. 평균적으로. 네, 2, 300만원 받으시죠? 200만원에서 한 300만원 전후로. 그렇죠. 네, 유빈님, 네, 어서 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서 들어오세요. 네. 네, 여정님도, 개당님도, 마트님도, 파미님도 반갑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시고요. 직장인들이 부자가 될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100% 된다고 봐요, 직장인들이.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절대 안 됩니다. 2달 전 언급한 종목들 지수 그대로 가버리네요. 그렇죠, 짱구님. 네. 이게 양극화인데, 여러분들 월급 받으면은 계산기 두드리면은 나와요. 뭐 월급이 올라가봐야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모든 월급 받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임원 되려면은 상위, 그 중에서 상위 한 5손가락 안에 3손가락 안에 들어가야지 임원 될까 말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인원들 중에 엘리트들 중에 하물며 일반 그런 중소기업 다니신 분들 2, 300만원 뭐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면 나와요. 월급쟁이들이 노후는 절대 준비가 되지 않아요. 노후가 보장이 되지 않아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2015년생 15년도에 태어난 애들이 평균 수명이 143.2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세대는 120세 시대고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 부모님 세대들은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가 넘어가요. 지금 할머니 세대들이 거의 한 이제 95세 전후로 움직이죠.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월급쟁이들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노후도 100% 못 됩니다. 빈곤층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죠.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하층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꺾일 때는 가파르게 꺾여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느냐? 그러면 유일한 수단이 무엇입니까? 서민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갭투자를 하고 자금이 어떻게 되고 대출이 어떻게 돼가지고 부동산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은 또 안 됩니다.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부동산. 그러나 지난 29년간 강남 평균 집값이 16배가 올라갈 동안에 삼성전자는 739배가 올라갔죠. 비교가 안 됩니다. 서민들이 유일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월급쟁이들이 유일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순자산 30억, 300억, 1000억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그럼 주식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죠. 내가 주식을 단기로 보느냐, 장기로 보느냐,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주식을 딱 입문했을 때 장기로 가느냐, 장기 투자를 가느냐, 단기로 가느냐.
거기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해집니다. 거기서 앞으로 10년간의 인생이 정해지는 거예요. 일단 10년. 단기로 가신 분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개고생합니다. 맞습니까? 단타 친 사람들은요, 앞으로 10년 동안은 피눈물 흘리면서 개고생하는 거예요. 이건 맞습니까? 맞으면 1번 한번 해주세요. 1번. 단타 치잖아요. 단타 치잖아? 앞으로 10년 동안 그 금액 회복하려면 회복도 못할 뿐더러 회복 영원히 못하고 10년 동안 페인으로 사는 거예요. 보통 10년 걸린다니까요. 아니라고, 여기서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들, 아 좋습니다, 단타 치세요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식의 정답은 없다. 주식의 정답은 없다. 주식의 정답은 없습니다. 주식의 정답은 없다 라고 그런 말을 무수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닙니다. 이 겸손이 단언컨대 주식의 정답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식은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금융의 역사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1607년부터 오늘날까지 단타로 부자가 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인들이 왜 단타를 칩니까?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조급함, 불안감, 욕심, 탐욕, 무지, 이기심,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살을 깎아내는 거죠. 그럼 단타로 돈 번 사람들은 무엇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그들은 거짓입니다. 1000만원, 2000만원 벌면 뭐하나요? 500만원 단기로 해가지고 수익 나면 뭐하나요? 먹은 거 다 토해내는데. 500만원 수익 나면 좋죠. 뭐 하나 때려 맞춰가지고 한 3, 4일 만에 500만원 수익 났습니다. 아 좋습니다. 막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못 가서 먹은 거 500만원 다 토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플러스 500만원 토해냅니다. 모든 개인들이, 여기 시청자분들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왜? 주식에 원래 처음 입문하면은 누가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올바르게 경선처럼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죄다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3대가 망한다, 주식하지 마라. 왜 하지 말아요? 주식을 도박처럼 했으니까. 차트를 보고, 거래량을 보고, 어떤 이런 그래프 이평선을 보고, 보조지표를 보고, 그렇게 하면 배짱배패입니다. 제가 그런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우리나라 증권 방송 하는 사람들 중에, 야, 겸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 여러분들 그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VIP 회원분들은, 오래되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죠. 2015년도, 16년도. 그들조차도 멘탈이 흔들리고 정신력이 흔들립니다. 지수가 2600포인트까지 이렇게 갔을 때, 저때 당시에 갔을 때 3000, 4000을 외쳤죠. 영원히 계속 갈 거라는 것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꺾이는 순간 아작나는 거잖아요. 전체 계좌 마이너스 50%, 60%. 그냥 한 종목이 아니라 전체 계좌 마이너스 50%, 60%가 수두룩해요. 우리 VIP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왜 살아남았는지, 우리 VIP 회원들이 왜 살아남았는지 잘 들으시라고. 여기서 사신 분들 2500대에서 사신 분들 있잖아요. 전체 계좌 마이너스 50 넘어갔어요. 지수는 현재 500포인트, 오늘 종가상 약 500포인트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이너스 50이라고. 종목을 보면 나와있죠. 종목을 보면. 죄다 바이오, 막 어디 제약 바이오 했다가, 어디 테마주 했다가, 실체가 없는 종목들,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고 ROE도 뭔지도 모르고 이런 거 보고 보지도 못하고 투자하시는 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매일 기사 보면은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어떻고, 엊그제는 또 일가족 자살하고요. 결국 경제력 때문에 그랬죠. 경제력 때문에. 그들이 70대 노모와
70대 어머니와 40대 딸들이 40대 딸 3명과 어머니가 주식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알았다면 그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이 바닥은 500만 원으로 5천만 원도 만들고요. 5천만 원 가지고 5억도 만듭니다. 5억 가지고 50억도 만듭니다. 50억을 가지고 또 어떻게 돼요? 500억을 만드는 장이죠. 500억도 5천억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생각하세요. 크게 사람은. 하물며 그 얼마 없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건 정부에서 나서줘야 돼요. 사실상. 제가 오죽했으면 이 겸손이 오죽했으면은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401k를 만들어서 월급의 10%는 아르바이트를 하든 어떤 직장을 다니든 의무로 월급의 10%는 자동으로 주식 투자하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 자살률 세계 1위 이거 타이틀은 계속 지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살을 왜 할까요?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거죠. 대부분. 돈이 없어서. 미국 보세요. 지난 20년 이상 동안 약 30년 동안 401k로 되신 분들, 이제 미국의 60대인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월급의 10%를 강제로 투자하게끔 만들었을 때 얼마나 반발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59세, 딱 60세부터 그걸 찾을 수 있는데 딱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백만장자 되어 있다는 겁니다. 노후 준비가 되었어요, 다들. 우리나라는 노후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주식은 노후 준비는 기본입니다. 자동으로 노후 준비가 되는 거고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단칸 지하방에 살고 있다가도 오탑방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주식을 향후 1년, 2년, 3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새 집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 앞으로. 뭐 3억짜리 살 수도 있고요. 6억짜리 살 수도 있고요. 20억짜리 살 수도 있고요. 5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더 갈 수도 있죠. 충분하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금의 환경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젠 오늘이 다 마감이 됐으니 내가 내일부터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주식을 어떻게 관점을 바라보느냐. 내가 어떠한 지혜를 발휘해서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앞으로 낼 것인가. 1,0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1,000만 원을 가지고 2,000만 원을 어떻게 만들고 2,000만 원을 가지고 4,000만 원을 어떻게 만들고 4,000만 원을 가지고 4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심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실행에 옮기셔야 돼요. 겸손이 그랬죠. 지수 간다고요. 물론 이제 고작 2130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연말에는 짧으면 2150인데 대략적으로 2200까지 갈 것이고 한번 세게 움직이면은 2300까지 간다 그랬죠. 대략적으로 연말에는 연말 윈도우 드레싱이 한번 산타랠리가 이어지면 2200까지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세게 움직이면 다소 오버슈팅이 한번 일어나면 2300 언더까지도 간다 그랬죠 제가. 이게 현실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세요. 사람은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셔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비관적인 이런 지수가 뭐 앞으로 폭락 나온다. 뭐 한국은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된다. 이제 한국은 끝났다.
이제 성장성이 없다. 성장률이 1%로 이제 떨어지고 앞으로는 이제 뭐 0점대로 떨어질 것이다. 미래가 없다. 누가 지어내는 겁니까?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요? 지표를 가지고요? 연간 경제 성장률이 6, 5, 4, 3, 2 지금 1까지 떨어졌는데 지난 우리 왜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이거 설명 못 하잖아요. 지표를 얘기하는 사람은 이걸 설명을 못 해요. 지표는 경제 성장률은 계속 하향되는데 왜 코스피는 계속 우상향되는 걸까요? 기업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게 바로 내재 가치 펀더멘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히 지표를 얘기할 때도 지표만 믿고 주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어떤 게 들어가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그런 이해도와 기업의 가치와 즉 플러스 심리가 들어가는 거죠. 심리. 주식은 심리가 결국 처음과 과정과 끝을 장식합니다. 사실상 주식은 심리로 시작해서 심리로 끝난다고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주식은 심리 게임이다. 주식은 심리로 시작되고 심리로 끝난다. 결국 심리가 100% 결과를 가지고 온다. 심리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년 365일 동안 한 99% 정도가 심리에 의해서 제가 방송을 많이 하죠. 아무리 좋은 종목들, 아무리 10배 올라간 종목을 산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면은 팔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죠. 수익률이 50%가 나 있어도 그거를 안 파는 훈련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 파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50%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림과 50%의 수익률이 났어도 안 파는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거기서 100%, 300%, 500%가 3000%가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릇만큼 먹는 것이다. 그릇은 키워라. 500만 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릇이 작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릇을 크게 키우세요. 1000만 원이 5천 되고 그 5천이 5억이 되고 그 5억이 50억이 됩니다. 이게 퍼포먼스예요. 이게 퍼포먼스. 50년 전에 워렌 버핏한테 100만 원을 맡겼다면 지금 50년 딱 됐잖아요? 얼마 됐을까요? 180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 VIP분들 그 기억하시죠? 2015년도 당시에 우리들 휴브레인 선침에 들어가가지고 467% 수익 먹었습니다. 1000만원을 가지고 무려 4670만원의 수익을 먹었어요. 4670만원 수익 먹고 원금 1000만원 플러스 5670만원 가지고 어떤 것을 샀습니까? 안랩 샀죠? 안랩 사가지고 최대 150%까지 수익이 났죠? 얼마 됐을까요? 1억이 그래서 넘어간 겁니다. 1000만원 가지고 1억이 넘어간 거예요. 이게 불과 4년 전입니다. 이게 불과 3, 4년 전 일이에요. 불과 3년 전, 4년 전 일이라고요. 불과. 그때로 돌아가고 싶죠? 그 경험이 없으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게 또 옵니다. 지금도 진행형이고 앞으로 그게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된 자들만 부자가 되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는 자. 확신을 가지고 주식을 사고 인내하고 수익률이 50%가 나더라도 팔지 않고 기다리는 자가 100%, 300%, 500%를 먹는 겁니다. 그거 팔고 먹고 팔고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원이 5천만원 되고 5천만원이 얼마가 됩니까? 1억 5천만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1억 5천만원 만들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코스는 5억입니다.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추천주들 같이 투자해가지고 100% 더블 넘어간 것들 쓰도록 합니다. 몇십 개예요. 몇십 개.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 있죠? 2배 넘어간 종목들 지금 몇십 개라고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종목들 어떤 건지. 삼성 SDI를 그렇잖아요. 제가 뭐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삼성 SDI를 제가 10만원 미만에서 모아두면 삼성 SDI는 얼마까지 간다 그랬습니까? 1차 20만원, 2차 50만원 간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내가 만약 한 주에 만원짜리 주식을 샀습니다. 그게 5천원 6천원 떨어진 게 뭐가 중요하죠? 어차피 5만원 가는데 5만원에 매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심플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죠. 어떤 훈련? 심리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 왜 그렇게 못하느냐? 주식에 대한 아직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입관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러죠. 처음부터 주식을 단타로 배웠으니 피눈물 흘리기 전까지는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피눈물을 흘려도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이 몇몇 있죠.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수두룩합니다. 1000만원 날린 거, 2000만원 날린 거 명함도 못 내밀죠. 물론 누구에게는 1000만원이 큰 돈이고 누구에게는 1000만원이 아무것도 아니죠. 상대적으로 보는 거니까. 주식하면서 1억, 2억, 3억, 10억, 20억, 30억 날린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제가 이 바닥에 17년 넘게 있으면서 주식을 1억, 2억, 3억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10억, 20억, 30억 날린 인간들 겁나게 많아요. 최태원 회장 보세요. 1000억 날라가잖아요. 며칠 안 돼가지고. 근데 최태원 회장은 1000억 날리더라도 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죠. 롯데쇼핑, 이마트 바닥 다지고 첫 올라가는 구간인가요? 아니요. 한번 봐야 돼요. 더. 네. 싸니까 워낙 쌌잖아요. 롯데쇼핑하고 이마트는 많이 떨어졌고 워낙 싸니까 이제 오늘 좀 싼 종목들이 올라갔어요. 좀 많이 낙폭이 좀 과대한 종목들이 좀 올라간 그런 장이었습니다. OCI라든지 롯데쇼핑, 이마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종목들이 좀 올라갔어요.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이. 그러니까 인간지표 아닙니까? 어제 롯데쇼핑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신동빈이 왜 저딴 식으로 하고 있는지 뭐 불만을 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롯데쇼핑 6% 올라갔습니다. 이게 인간지표예요. 클라이막스에 다 왔을 때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라면 만약에 나라면은 제가 일일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나라면 더 사지. 이번 달 월급 이제 받을 예정인데 그렇죠. 더 사야죠. 더 사야지. 살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내 마음이 힘들어. 내가 들고 있는 그 종목이 나를 힘들게 해. 그러면은 방치를 해야 될까? 더 사야 되겠죠. 더 사는 겁니다. 내 마음과 주식은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어려워요. 알면서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식이 계속 떨어져요. 역배열로 떨어집니다. 음봉도 거칠게 내고 장대 음봉도 냅니다. 네, 신하브로님 안녕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그게 확신에서 나오는 거죠. 처음 믿었던 그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내가 믿었던 그 확신, 10,000원 주고 산 종목이 50,000원까지 올라가는 그 확신을 들고 들어갔는데 그게 5,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확신이 이제는 엄청난 불안감과 공포감과 실망감이 나오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추가 매수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오신 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유튜브는 좀 준비 중에 있어요. 유튜브도 아마도 뭐
연말 또는 내년 1월에 할 예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요. 경선이 또 작전주 하면은 또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코리아 서킷을 어떻게 저기서 작전주라고 했는지 궁금하시죠? 딱 보면 척 아닙니까? 여기 딱 보면 척입니다. 작전주. 그러니까 이런 작전주를 먹을 때도 수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죠. 물론 뭐 경험도 필요하고요, 내공도 필요하고요. 결국 노력입니다. 네, 쌈스님 안녕하십니까? 결국 노력이죠. 결국 노력.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노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남들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공부하면 그게 노력입니까? 그건 노력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통닭 튀기고 똑같은 뭐 비슷비슷한 양념으로 하고 차별성도 없이 맛있지도 않고, 맛있지도 않으면 가격이라도 싸든지, 가격 요즘 싸도 안 맛있으면 안 팔립니다. 똑같이 튀기고 통닭집 하는데 왜 문 닫어? 물론 많으니까 문 닫는 거죠. 그것도 어느 정도 이유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맛있으면 돌아가면서 사 먹습니다. 돌아가면서 사 먹어요. 맛있으면. 똑같이 튀기고 똑같이 문 열고 똑같이 문 닫는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노력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 치킨집이 10시간을 했으면은 10시간을 장사했으면 나도 똑같이 10시간을 장사를 하지만 문 닫고 집에 가나요? 아닙니다. 거기서 승부나는 거예요. 가게 문 셔터 내리고 나서 내가 3, 4시간 더 연구를 하든지 집에 가서 그냥 두 다리 뻗고 자든지, 거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공부를 뭐 똑같이 어떤 사람들은 뭐 한두 시간씩 이렇게 합니다. 한두 시간씩 하고 3, 4시간씩 5시간씩 해요. 5시간으로 잡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5시간도 빡세죠. 직장 다니면 5시간도 사실 빡셉니다. 그거 핑계입니다. 직장인분들은 1시간도 하기 힘들거든요. 솔직히. 근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주식 공부 해봐야 한두 시간이에요. 오래 해봐야 한두 시간. 직장인들이 주식 공부 해봐야 한두 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2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2, 30분 더 해야 되겠죠. 그게 노력이라는 겁니다. 1시간 더 해야 되겠죠. 그게 노력이에요. 다소 꼰대 같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지 않고 맨날 놀고 먹고 게임하고 그러면 어떻게 실력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실력을 내세울 수 있겠어요? 호날두가 1년을 쉬었어요. 그 다음 복귀할 때 1년 딱 쉬고 그 다음 딱 출전할 때 경기력이 나오나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올 수 없어요. 가끔 스포츠 선수들 보면은 실력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선수들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몸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주식도요, 노력은 거짓말 못합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주식 공부를, 저는 연구를 한 보통 15시간 전후를 합니다. 평균적으로. 자랑이 아니라. 물론 저보다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하루에 15시간 정도 한다니까요. 15시간 전후? 맨날 틀어박혀가지고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마다, 아침마다. 그러니까 내가 차 탈 시간도 없어, 사실. 나는 차 다 팔아야 돼.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식을 17년 넘게 하는 저 또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개인들은 그렇게 못하죠? 바로 여러분들 인생 목표의 1순위가 부자가 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간절함, 부자가 되고 싶다는 이 간절함, 이게 여러분들 우선순위에서 한 5위, 6위, 7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1위죠. 그러나 막상 실전으로 들어가면은 후발로 들어갑니다. 뭐 영화가 1순위가 되고요. 쇼핑이 1순위가 되고요. 여행이 1순위가 되고요. 잠자는 게 1순위가 되고요. 아주 비효율적인 그거에 부자가 되는 거에 멀어지는 거에 1, 2, 3위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상 뭐 팩트라는 겁니다. 이게 팩트죠. 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공부라는 게 주식에 단순히 하기 싫은 거 하기 싫으면 부자가 안 되는 거죠. 하기 싫어도 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 본질적으로 주식은 일단 기다리는 겁니다. 경선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1년 이하를 했든 경력이 10년 이상이든 20년 이상이든 이거 하나 잘 들으세요. 한 종목을 최소한 5년 동안 들고 가보세요. 그게 잡주든 테마주든 뭐 성장주든 가치주든 어떤 회사가 됐든 간에 5년 이상 최소 5년은 한번 들고 가보시라고요. 그걸 참는 사람은 향후 부자가 될 것이고 그걸 참지 못한 사람들은 향후에 깡통 찰 것이다. 겸손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었다. 자, 다같이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요. 네, 아이고, 네,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리고, 장중 방송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준비 중에 있고 하니까. 장중에, 우리 오래되신 분들 이 종소리 아시죠? 자, 이게, 매수 매도 종소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장중에, 또 이런 코리아 서킷 같은 이런 작전 종목이 오면 우리 VIP 분들 제가 장중에 계신 분들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VIP 문의는 지금 주시면 됩니다. 지금 주가 지금 가잖아요. 여차면 더블이에요. 더블. 여차면 더블입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밀정님께서 주식의 가장 큰 스승은 경험에서 얻어지는 두려움이다. 그때가 바로 주식 참 의미를 깨우치는 그런 기회를 줄 때 장투에 들어가라는 의미로 와닿네요. 그렇죠. 네, 그것도 맞는 거죠. 그렇죠. 밀정님. 사실 견선은 그래요.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뭐 특별히 언급은 안 합니다.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언급은 안 하고 오히려 하락장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락을 했을 때 그 행동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깡통을 찼을 때 그 행동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 행동이. 내가 어떻게 이거를 복구를 시킬 것인가. 원금 회복은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원금 회복 하실 분들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마지막 전문가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마지막 전문가라고. 여러분들 주식 인생에서 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네, 광망님 안녕하십니까? 포트폴리오도 몰빵을 쳐서 그래요. 몰빵을. 76년도에 애플 지분 10% 타파를 네. 아 그래요? 뭐 그런 거 뭐 비일비재하잖아. 그런 거 뭐 새삼스럽게. 애플 주식을 10%를 팔든 뭐 50%를 팔든 여러분들도 똑같잖아. 1000만원 매수해놓고 1000만원 손절 쳤더니 1000만원 매수해놓고 뭐 900만원 800만원 손절 쳤더니 어떻게 돼요? 주가 막 2배 3배 10배 20배 가잖아요. 개인들이 그래요 원래. 그 기사가 떴을 때 여러분들 빨리 눈치를 챘어야 돼. 애플의 시가총액과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이 사실상 큰 차이가 없었을 때 그런 기사가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시타델 어떤 생각에? 애플의 시총과 시가총액과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거의 엇비슷해. 그럼 어떤 생각을 했어 그때? 내가 물어볼게. 애플과 그 다음에 코스피가 있어. 둘 다 시가총액이 거의 한 이 정도 비슷하거든? 코스피가 살짝 높았어. 살짝 이 정도로 높았어요. 그렇지! 그렇지. 한국 주식이 엄청 싸다. 그렇게 느끼는 게 맞지. 그러면 애플 주식을 사야 될까요? 한국 주식을 사야 될까요? 한국의 저평가 주식들을 사 모아야 되겠죠? 단타를 칠 게 아니라. 일주일 코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 다른 시청자분들도 그냥 그 기사의 해석을 잘 하셔야 돼. 해석을. 지금 남북 경협주 코멘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VIP 문의는 아래 저기 010-8773-9214로 연락주세요. 네, 한 달에 66만원이에요. 세 달에 180만원입니다. 네,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1년 들어오세요. 1년에 600입니다. 남북 경협주 속보가 떴잖아요. 연내 또 북미 정상회담이 뭐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실무 협상 들어간다. 11월 이번 달부터 늦어도 12월 초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뭐 이것저것 얘기가 나왔지만 어찌됐든 간 종합해 보면 내일은 제가 부산산업을 이거를 봤을 때 부산산업이 일단 선두로 치고 갈 겁니다. 부산산업이 세더라고요. 근데 이건 하나를 알고 계세요. 내일 부산산업이라든지 특히 내일 부산산업이 상한가를 못 가잖아요. 이거 상한가 가기도 힘든데 상한가를 못 가면 본격적인 상승은 아닙니다. 네, 밀정님 들어가세요.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추천 네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라는 거. 떠서 출발하니까 아마도 20만원 여기서 한번 부딪힐 겁니다. 단기적으로 한 18만원대에서 한번 부딪힐 거예요. 막 여기서 18만원 기준 잡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간다. 난리 나는 거죠. 생각보다 빨리 터지는 거죠. 그러면 겸손히 공개방송에서 또는 남북경협주 특강에서 얼마나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까? 남북경협주 특강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VIP라도 들어오든지 아니면 VIP가 아니신 분들은 남북경협 특강을 들으시든지 제가 얼마나 얘기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까? 제가 특강을 사실상 많이 해야 되는데 저도 시간이 없는지라 하루 주행일 15시간, 16시간씩 이직거리 하고 있는데 맨날 사업보고서 읽고 뭐 연구하고 하고 있는데 시간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이번 남북경협주는 마지막이다라고 그랬거든요. 마지막이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내일 또 날라가잖아. 내일 날라가 버리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일신석재 이거 개 매꾸로 이제 올 텐데 이거 개 매꾸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잡아? 내일 떠버리는데 못 잡아요. 뭐 좋은 사람들이든 뭐든 못 잡습니다, 여러분들. 딴 거 다 필요 없이 현대 엘리베이 보면 이거 보세요. 현대 엘리베이. 우원개발 보세요, 여러분들. 우원개발. 이게 오늘 뉴스 제가 볼게요. 한번 찾아봅시다. 우원개발이 왜 올라갈까요? 왜 올라갔습니까? 우원개발이요? 우원개발 이거 왜 올라갔을까?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몰라. 뉴스가 안 나왔거든. 아무도 몰라. 맨날 찾아보세요. 우원개발이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이거 선치면 올라가는 거 아니면 이건 남북경협주잖아. 이건 남북경협주잖아요, 여러분들. 철도주. 이 겸손이 뭐라 했어? 그러니까 남북경협주는 후발주자여도 언제든지 대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원개발 자체가
뭐 물론 내일 뭐 상한가를 안 가든 나는 그거는 신경도 안 쓰지만 뭐 알 필요도 없고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선이 그토록 남북경협주를 강조를 했는지 우원개발의 월봉을 보세요. 월봉 2015년도 기준 이거 10배 올라갔어요. 10배 3년 만에 10배 올라간 종목이에요. 사실상 이거 10배잖아요. 10배 약 9배 9배 10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단기 시세만 보세요. 단기 시세 단기 시세도 4천원짜리가 만원 가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냥 걷어 올려버리죠. 여기서도 걷어 올려버립니다. 얼마 안 걸립니다. 그냥 경선 딱 믿고 남북경협주는 저때 당시에 한 2, 3년만 딱 어금니 꽉 깨물면 되거든. 그럼 3배, 5배 터지는 거거든. 딱 경선 믿고 2, 3년만 어금니 꽉 깨물면 3배, 5배 터지는 거거든. 그렇죠? 제가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순환매입니다. 순환매. 순환매가 나오면서 어떤 대오AL이 이게 치고 갔죠. 대오AL 거래정지 이전에 한번 치고 가고요. 거래정지 이후에 한번 급등락이 이어졌다가 쌍바닥 찍고 가버리죠. 쌍바닥 찍고 가버립니다. 이게 테마주입니다. 이게 남북경협주예요. 이게. 그리고 이 추세선 그대로 살아있죠. 여기 이제 이탈 안 하겠죠. 쳐버립니다.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는 뭐 6천원 코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될 만한 주식을 하는 게 아주 확률이 높은 가장 센 거에 붙어야 되겠죠. 가장 센 거는 남북경협주지. 남북경협주라 해가지고 다 같은 남북경협주가 아니라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되는 것들이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되는 남북경협주가 있고 그냥 계속 한 10년 동안 안 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걸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걸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 기회라는 것은 철저히 준비된 자만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남북경협주 수익률 한번 보세요. 수익 액수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할 겁니다. 우리 회원들 어마어마할 거예요. 남북경협주 딱 수익 보잖아. 나중에 또는 다른 종목들 수익 보잖아요. 깜짝 놀랄 겁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터집니다. 어느 순간. 미사일 실험? 그게 악재인가요? 핵실험도 악재가 아닙니다. 핵실험 누가 몰라? 지금 쏴도 하나도 안 이상한데. 장중에 뭐 몇 프로 출렁거리겠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역사가 핵실험 때문에 주가 폭락한 적이 있었어요. 장중에만 출렁거렸다가 다시 회복하지. 며칠 좀 지나고 또는 그날 회복해버리고 어쩔 때는 양봉 나와버리고 핵실험 했는데 양봉 나올 때도 있었어요. 2012년도 당시 11년도 그때 핵실험할 때 양봉 나왔거든. 출렁거렸다가. 우리나라는 역사가 북한에 핵실험을 한다 해가지고 뭐 대세 폭락하고 막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98년도 그쵸? 이때 97년도 IMF 2000년도 IT 기술 IT 버블 카드 대란 사건 이때 2000년도 2002년도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2011년도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여기 플러스 뭐 약간의 뭐 그런 거 브렉시트 결국 6년간의 박스피 이후에 이건 뭐예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있었습니까? 영국의 브렉시트가 어디가 악재였어요 도대체? 어디가 악재였습니까? 한 이거였지. 이거에 후덜덜 거리는 거야. 이미 2011년도 영국의 브렉시트 내용은 여기서 나왔는데 초보자들은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 가지고 영국이 브렉시트 EU 탈퇴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하고 있는 거지. 이미 2011년도에 그게 악재가 반영이 됐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전에 있었던 것이 그걸 모른 채 왜? 주식은 여러분들보다 먼저 5년 전 먼저 주식한 사람들이 이미 깡통 찼습니다. 그렇죠.
다 깡통 찼어요. 파산당하고. 그 다음 바톤을 여러분들이 받았죠. 여러분들보다 먼저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안타깝게도 파산당했습니다. 1000만원을 들고 오든 1억을 들고 오든 10억을 들고 오든 얼마를 들고 오든 다 파산당했습니다. 심지어 빚까지 있었습니다. 대출해가지고 주식 샀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1년 전, 2년 전의 시청자들,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의 시청자와 지금의 시청자의 명단 한번 보세요. 오래되신 분들. 감회가 새롭죠? 살아 계신 분들, 살아남으신 분들. 단타만이 답이다 라고 가신 분들 현장에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기껏 해봐야 1년입니다. 단타는 1년, 대부분 1년 만에 파산당합니다. 대부분. 길어야 2년이에요. 아직도 믿지 못하십니까? 왜 시청자들이 바뀌었죠? 여정님은 그대로인데 허니님도 그대로고 유빈님도 그대로인데 왜 시청자들, 다른 시청자들은 왜 대부분 다 바뀌었죠? 다 어디 갔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아프리카 방송에서 유일하게 가치 투자를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난데 다 어디 갔죠?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죠? 내 말 안 듣고. 알파벳 잘 들어. 포함되는 거야. 피눈물 흘리고 있다니까요. 쪽팔려가지고 경선한테 못 옵니다. 네, 파니님 안녕하십니까? 네, 거봐. 2015년도 16년에 뻘짓거리 하지 말고 단타 치지 말고 내가 꼽아준 종목들 계속 모아가고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 어떻게 됐어? 야, 어떻게 됐냐 그거? 막 10배도 가고 난리도 아니었지. 2배 가고 2배가 문제가 아니라 10배 가자. 10배. 2016년도 4월달에 추천한 종목 그 세 종목 어떻게 됐어? 10배 가자. 10배. 11배도 가고. 와,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3년 전입니다. 그게 3년 전. 3년 반 됐네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계신 시청자분들은요, 제발 좀 부탁인데 여러분들보다 먼저 계셨던 그 안타까운 시청자분들 그 사례를 통해서 똑같은 길로 안 가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제 VIP 안 들어와도 되니까 안 들어와도 돼요, 여러분들. 그니까 단타만 하지 마세요, 혼자. 그 되지도 않는 그 단타 막 분봉 차트 보고 그거 하지 말라고. 호가창 보고 분봉 차트 보고 왔다 갔다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눈대중으로 주식하는 거 아니라고요. 게임처럼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주식은. 그러니까 파산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주식을 시작했던 2년 전, 3년 전, 4년 전 시청자들 지금 대부분 다 사라졌습니다. VIP 회원분들 제외하고서는, 일부 제외하고서는 다 사라지셨어요. 하루살이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근데 반드시 얘기하는데 경고 드립니다. 단타 치면 여러분들 인생 파산당합니다. 인생 망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이혼할 것이고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요, 앞으로 결혼을 못할 뿐더러, 선택이지만 못할 뿐더러, 단언컨대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최소 한 7년간은 폐인처럼 지낼 겁니다. 극단적으로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살합니다. 단타 치면 자살해요,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만큼은 올바른 주식 투자로 해가지고 가치 투자를 해서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재무도 좋고 성장주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올바른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3억을 날렸네, 3천만원 날렸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3천만원 손실 났으면 3천만원 수익 내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죠. 1,000만원 가지고 1억도 만드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1억 손실 나신 분들 10억 벌면 되는 겁니다. 1,000만원 가지고 10억 벌 수 있습니다. 복리를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복리로 하면 충분합니다. 이 겸손이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타 치지 마세요. 파산합니다. 명심하세요. 그거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그건 명심하셔야 돼요. 주식은 사고 팔고 단기적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만원짜리 종목을 샀어요. 5천원까지 떨어진 게 그게 뭐가 중요하죠? 5만원까지 기다리세요. 5만원 올라가서 파는 거예요. 저점을 예측하지 마세요. 내가 사고 싶어하는 종목을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오히려 여러분들 사고 싶어하는 종목들 있죠? 조금 더 기다려봐. 그러면은 20-30% 빠집니다. 그럴 때 주워 담으세요. 내가 사기 싫어하는 종목들 있죠? 지금 당장 사세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가 됐다. 자, 다같이 여러분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6번. 네, 6번 한번 눌러줍시다. 여러분들 다 부자 될 수 있어. 월급 받는 사람들 한 달에 150만원을 받든 뭐 180을 받든 200만원을 받든 뭐 알바생이든 주부든 뭐 월급 200만원을 받든 다 필요 없습니다. 월급에 30% 이상은 주식에 때려 박으세요. 최소한 30% 이상은 때려 박는 거야. 모아가는 거야. 모아가는 거라고. 그리고 끝장을 내. 나이가 깡패잖아. 지금 20대, 30대, 40대 분들 젊잖아요. 50대도 사실상 젊어. 지금은 앞으로 50대는 70대에 변화시키면 되는 거거든. 50대 분들은 60대, 70대에 변화시키면 되는 거야. 10년, 20년만 앞으로 잘하면은 인생이 바뀌어버리는데 왜 그걸 못해? 20, 30대 뻘짓거리 하지 말고, 이상한 거 하지 말고, 20, 30, 40대 잘 들으라고. 나도 내일 모레 40이야. 그니까, 뻘짓거리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요, 제대로. 특히 20, 30대는 나보다 대부분 다 어리니까 진짜 깃방망이 날리고 싶은데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요. 주식을 계속 사서 모아가라고. 헛짓거리 하지 마시고.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부자가 됩니다. 직장인들 다 10억 벌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는 10억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겸손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내일 남북경협주 따라 붙지는 마세요. 캐치미이프님 별풍선 94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캐치님 겸손계, 아이고 94개 겸손계 고맙습니다. 캐치님 주식이 장난이야. 20, 30대 잘 들어. 주식이 장난이냐고. 20, 30대는 혼나야 돼. 내가 그래, 우리나라는 나이가 중요하니까 제가 50대 60대 분들은 뭘 안 하겠습니다. 블레가님 별풍선 94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블랙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네 겸손계 고맙습니다. 아이고 블랙님, 아이고 또 소중한 94개 겸손계. 주식이 장난이야. 20, 30대 그러니까 잘 들으라고. 20, 30대 니들이 문제야. 니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인데 지금 20, 30대가 우리나라의 미래잖아. 근데 니들이 맨날 그거 막 피 같은 돈 해가지고 번 거 삼성전자 다녀가지고 네이버 다녀가지고 포스코 다녀가지고 현대차 다녀가지고 그 힘들게 번 돈 다 외국인들이 가져가잖아. 니들 야 진짜. 야 나이가 깡패거든. 솔직히 나이가 깡패예요. 지금 10살 먹은 사람이, 먹은 어린이가 주식 시작하는 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나이가 40대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예요. 30년 차이 나는데.
지금 20살이 유리해요? 40대가 유리합니까? 20살이 유리하죠. 30대가 유리합니까? 50대가 유리합니까? 30대가 유리하지. 40대가 유리해요? 60대가 유리해요? 40대가 유리하지, 당연히. 이게 나이가 깡패라는 말이 거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의 이점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파니님이 뭐 저한테 건강식도 막 주시고 하시더라고.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사셔야 돼요. 그래야 부자가 더욱더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죠. 주식에서 20억 벌었어요. 그 다음은요? 40억 아닙니까? 40억 벌었어요. 그 다음은요? 80억이에요. 80억 다음에 160억이에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물론 500만원이 1000만원 됐습니다. 이거는 늦을 수도 있어요. 늦었다고 판단될 수도 있어요. 1년, 2년, 3년이 예를 들어 지나갔을 경우. 근데 1000만원이 2000만원 되는 게 하다 보면 한 달 만에 터져요. 한 달도 안 돼서. 2000이 4000이 되고요. 4000이 6000이 됩니다. 6000이 1억 2천 되고, 이거를 10번 하잖아요. 1000만원을 가지고 10번 복리로 돌리면 100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20, 30대, 야, 내가 40대까지. 20, 30대는, 이제, 같은 소리 4절 하면은 거시기 한데, 이게, 왜냐면 계속 얘기해야 돼. 왜냐면 인생이 바뀌는 거니까. 페라리를 탈 수 있는데 페라리를 못 타.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페라리를 탈 수 있거든. 페라리를 살 수 있어, 현금으로. 5억 주고. 5억 주고 웬만한 거 사니까, 페라리는. 근데 그렇게 안 해. 이거 얼마나 답답해.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 10,000원은 아까운데 손절 100만원 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요. 10만원도 아까워가지고 손 벌벌벌벌 떨고 있고, 겸손히 이번에 부산 모임 하는데 13만원, 회비가 13만원입니다. 회비가 13만원이든 5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물론 500만원은 안 하겠지만, 그거에 손 벌벌 떨지 마시고요. 단타 치는데 막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막 쭉쭉쭉 나가잖아. 하루에도 50만원, 30만원 막 손절 치잖아요. 그것만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인생은 살지 맙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한 끼 식사 10만원짜리 먹는데 그게 손 벌벌 떨고 있으면은 그 1년에 몇 번 먹지도 않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큰 그릇이 생겨요? 그러니까 맨날 손절 치는 거지, 사람들이. 한 달에 66만원 VIP 값 아끼려다가 1년에 어떻게 돼? 파산당하잖아요. 전문가 잘못 만나면, 우리 시청자분들 전문가 잘못 만나잖아요. 진짜 개고생합니다. 전문가 잘못 만나면 개고생한다고요. 개고생. 전문가 잘 만나셔야 돼. 그거를 볼 줄 모르면 내가 기준을 줬잖아. 저 사람이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차트 보고 단기 매매 하는 사람인지, 그거를 기준으로 제가 두라 그랬잖아요. 장기 투자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가치 투자하는 사람인지, 저평가 싼 종목을 사는 사람인지, 그리고 계속 이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그런 리딩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오늘 내일 오늘 뭐 올라가고 오늘 일당 채우고 오늘 뭐 올라가고, 그런 방송은 거짓이라고. 여러분들 부자 안 돼. 방송하는 그 인간만 부자 되는 거지. 시원하죠? 사이다 같습니까? 맞으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솔직하잖아. 난 누구 같은 업으로 사는 사람들 난 까지는 않아. 근데 최소한 리딩 받는 사람들이 한 달에 33만원을 내든 30만원을 내든 1년에 300을 내든 600을 내든 1000만원을 내든, 그 사람들이 손실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종목을 추천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심사숙고해가지고 추천을 드려요.
제가 얼마나 이거 많이 연구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내 가족이, 우리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내가 우리 어머니, 그 예를 들어 뭐 1억 있다. 근데 그 1억을 가지고 적자 종목을 사겠습니까? 만년 적자, 3년 연속, 4년 연속 적자 그런 종목들 사겠어요? 테마주 막 그런 거 사고요? 안 해요. 기본적으로 삼성, 현대, LG, SK 일단 포트폴리오 깔아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싼 거 골라가지고 그걸로도 얼마든지 삼성전기 같은 이런 종목, 삼성 아까 얘기하다가 안 했지만 삼성 SDI라는 이런 종목들 얼마든지 이런 데 사가지고 10만원 밑에 잡아놔가지고 계속 끌고 가면 되는데 이런 걸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벌써 지금 2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이런 걸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내가 많이 봤습니다. 600만원 아끼려다가 경선이 1년에 VIP 회비가 600만원이거든요? 그거 아끼려다가 6,006억 날라가는 사람들 제가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수두룩 했어요. 여기 계시네. 여기 몇 분 계시네. 여기 네 보니까 녹화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몇 분 계시네요.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그거 조롱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시라고. 운동을 할 때도요 돈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들 학원 가실 때 공짜로 다닙니까? 학원 가가지고 50만원 수강료 줬어. 예를 들어 성적 안 나왔어. 자격증 시험 떨어졌어. 환불해줘요? 헬스장 PT 한 300만원짜리 끊었어. 복근 못 만들고 오히려 예전보다 살 더 찌고 아니면 그대로야. 물론 내가 많이 먹었다지만 그대로야. 거기서 환불해줍니까? 절대 환불 안 해줘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노력을. 자기 개발에 있어서 과감하게 투자하세요. 책 살 때도 과감하게 사시고 운동할 때도 내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돈 지불하세요. 그게 빠릅니다. 내가 공부가 필요하다. 내가 어떤 자격증 시험한다. 학원 당연히 다녀야지. 제일 비싸고 좋은 학원을 골라서 다니세요. 이왕이면은. 주식도 마찬가지야. 이왕이면은 진짜로 가야 된다는 거. 학원은 뭐야? 메가스터디 이런 거 진짜잖아요. 검증이 돼 있고. 그런 거 고르시라고. 주식도 단타만 맨날 하고 하루살이 인생 살고 거기서 크크크크 웃고 다니고 그런 거 해서 가지고는 절대로 네버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3년 전, 4년 전에 여러분들 그 사라진 시청자들처럼 단타 친다고 가시잖아요. 겸손 저 방송 없다. 대한민국에선 내 방송 아니면 사실상 들을 방송이 몇 개 안 되거든요. 아프리카는 없어, 여러분들. 아프리카 TV 없어. 맨날 찾아봐. 나같이 방송하는 사람 있나. 맨날 단타 치고 자빠져 있지. 차트만 보고. 그런 애들이 뭘 알아. 다 찾아보세요. 대한민국에 다 뒤져봐가지고 가치 투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그 사람들이. 워렌 버핏 보고 어느 누가 가짜라고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앙드레 코스톨라니, 조지 소로스, 짐 로저스, 레이 달리오, 하워드 막스, 세계적인 이런 전설적인 투자자들 있죠? 그들 보고 감히 저들은 가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단언컨대 없죠? 크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유언비어에 속지 마시고요. 오늘 신문 보니까 야 사기치는 놈들 겁나게 많더라고. 손실 나면은 100% 복구해주겠다고 하다가 잠수 타더라고. 그런 거에 낚이지 마시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겸손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